네, 안녕하세요. 김록호입니다. 반도체랑 전기전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방향성과 새로운 차별화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D램의 명확한 방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이미 재고 피크아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명확한 우상향 업황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재고 일수가 1, 2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근거로는 D램 업체들의 캐파가 23년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줄기 시작했고 지금 2분기 기점으로는 매우 많은 감산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간 출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2분기, 3분기 QOQ로 미드틴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겠죠. 생산은 QOQ로 계속해서 줄었었는데 출하 자체는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가 명확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상향 업황이 매우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표현은 결국 재고 피크 아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해당 구간에서 스마트폰 PC에 이어 일반 스마트폰 PC 쪽 재고 소진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중으로는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 쪽 고객사들 재고 소진 확인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기조가 내년 업황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D램 사이클에서 기존과 다르게 가장 특별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HBM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뤘다라는 게 가장 큰 이번 업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먼저 2분기 때 HBM 매출 비중으로 인해서 기존 다른 업체들과 혹은 인더스트리 전체랑은 다른 가격 흐름을 보였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격 흐름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D램의 업체별 전분기 대비 가격 변동폭은 항상 유사한 수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2분기 때 삼성전자, 마이크론 둘 다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하이닉스는 혼자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사실은 기존에 유례 없는 가격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또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3분기 때는 D램 전체적인 가격이나 마이크론의 가격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조차도 이제는 가격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 D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이라는 매출 비중이 경쟁사 인더스트리 평균 대비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는 물론이거니와 밸류에이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연간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슬슬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D램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재고가 많았고,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가 매우 너무 커서 특히 하이닉스 같이 직전에 솔리다임을 인수해서 낸드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져 있는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암울했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사실 올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연초 이후로 주가가 70% 정도 올랐고요. 당연히 코스피 대비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였죠. 여전히 전사적으로는 적자죠. 근데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년 상분기 때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 안에서 다시 공급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년 상반기 이제 1분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요, D램의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그 심화되는 과정 안에서 당연히 공급 증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고민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디램 공급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좌측 우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디램 같은 경우에는 녹색 차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올 3분기 흑자 전환한 이후로 하이닉스는 가파르게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HBM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보시면은 직전에 좋았었던 2021년 분기 한 3.8조, 3.9조 대의 영업이익을 보이다가 올해 연말께는 4조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최대치가 이제 갱신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좋은 과정들이 전개될 거고, 근데 반면에 회색 막대를 보시면은요, 낸드 쪽인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올해 연중으로 적자가 지속될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내년 연중으로 적자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디램 쪽의 공급 증가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낸드 쪽의 적자가 지속되는 이상 디램 쪽에서 괜히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디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뭐 가격이 빠지고 나중엔 이익이 훼손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순적이지만 낸드의 적자 지속이 디램의 업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HBM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실적 차별화를 입증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과거와 다른 패턴입니다.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커머디티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산 이후에 업사이클로 넘어갈 때 나의 캐파, 나의 생산 능력이 남들보다 많으면 당연히 많은 매출액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감산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액션을 잘 취하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 보시면 HBM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가격을 다르게 가져갔고, 그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먼저 성공한 이런 패턴이 유지됐기 때문에 굳이 과거처럼 내가 많은 캐파를 가지고 밀어붙일 개연성이 과거 대비 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HBM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인데 내년 2분기가 되면은 재차 HBM 캐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HBM 캐파를 기반으로 또 다른 실적 차별화 요인들이 생겨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과거 대비 공급 증가에 대한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공급 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내년 상반기 정도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 쪽은 연간 적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낸드 업황 자체가 디램보다 바닥 통과 시그널이 늦게 나왔습니다. 디램이 2분기께 나왔고 낸드는 지금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보다는 바닥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낸드 가격의 하락이 멈췄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낸드가 왜 디램보다 턴어라운드가 늦었냐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플레이어가 많죠. 마이크론은 3개 디램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인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YMTC라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어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업체 수가 적은 디램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디램의 수요를 야기했었던 아까 전에 말씀드린 HBM이나 이런 것들도 생성형 AI 때문에 수요가 좋은 건데, 사실 이게 디램 쪽에서는 수요를 조금 창출해주는 효과가 강한데 낸드 쪽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요 강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대규모 감산을 통해서 내년 1, 2분기 우측 차트 보시면 내년 1, 2분기에는 낸드 쪽 쇼티지도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10% 이상으로 쇼티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은 낸드도
적자가 더 이상 커지는 그림으로는 안 갈 거다. 저희가 이제 가격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낸드 출하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액 증가, 적자 축소 그림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낸드 영업 손실률이 엄청나죠. 90%, 100%씩 영업 손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이제 4분기, 3분기, 4분기 가격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영업 손실률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모습들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만큼 낸드가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거나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영업 손실,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업체별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유지합니다. 사실 올해 연중으로 하이닉스가 주가 퍼포먼스가 삼성전자 대비 너무 좋았고 이미 보시면은 히스토리컬 PBR 밴드 상단에 지금 붙어 있거든요. 지난 한 6년, 8년간의 히스토리컬 PBR 밴드를 보면은 1.6배가 상단입니다. 근데 이미 하이닉스의 주가 레벨이 1.6배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냐라는 고민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통해서 실적 차별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내년 2024년 추정치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HBM이 2배 정도 캐파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가정을 내년 추정치는 아직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정한 것 대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어서 BPS도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에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HBM이라는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주가 퍼포먼스 우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HBM에 대한 경쟁력은 결국 엔비디아의 그 GPU에 어느 업체의 HBM이 계속 탑재될 거냐가 향후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에 나오는 GPU, 뭐 지금 B100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하이닉스의 HBM3E가 거의 단독으로 공급되는 게 거의 뭐 90% 이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연중으로도 하이닉스의 이런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후년에 나오는 HBM4 관련한 벤더 선정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로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움직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정도가 내년에 체크해야 될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디램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낸드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잘 움직여 나가겠죠. 삼성전자는 심지어 지금 역사적 PBR 밴드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각보다 디램 쪽에서 하이닉스보다 조금 오래 열의에 있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어서 생각보다 주가가 치고 못 올라갔는데, 말씀드린 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에 상응하는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은 조금 저희가 가혹하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뛰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주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히 내년에도 업황의 그 모든 인더스트리 안에서 업황을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반도체 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